안타깝지만 아직까지 보험이 필요 없다. 그 돈으로 차라리 저축이 낫다. 심지어는 실비마저 해지하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실비로 인해 매년 조 단위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자료인데요. 보험회사들이 손해를 본다는 건 반대로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는 뜻이며 실비보험은 꼭 가입을 하셔야 하는 보험입니다. 근데 이러한 실비보험도 가입하신 이후에 보험금 청구를 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숙지하셔야 할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면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보험 해지까지 될 수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대현 팀장입니다. 혹시 아직 실비를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워낙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아시고 혜택이 많다 보니 실비보험이 없는 분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입원을 하셨으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한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실비보험도 보험금 청구하실 때에는 꼼꼼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막상 청구를 하려는데 주변에서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면 안 된다. 보험금 청구를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오신 적이 있어서 망설였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왜 청구를 하면 안 되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치료 직후에 바로 청구하는 것과 두 번째는 청구를 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보험사의 요청으로 서류에 서명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그럼 먼저 치료 직후에 바로 청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실 좀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어이가 없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실비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아프고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한 건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청구를 하면 손해를 본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말이 안 된다. 내가 조금 용납할 수 없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험금 청구가 왜 문제가 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고 손해를 안 보고 청구가 가능한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병원에서 전부 무료로 공짜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만약 통원이 아니라 입원을 하셨다고 하면은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고요. 수술을 했다고 하면은 수술 확인서가 필요하고 청구액이 막 고액이거나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된다고 하면은 진단서까지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발급 비용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환자 보안용 처방전을 발급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편입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불리는 명칭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는데요.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은 1세대 실비라고 불리며 해당 실비는 통원 시 자기부담금이 5,000원 또는 1만원 공제 후 전액을 보상해주고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1일부터 2017년도 3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는 2세대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며 자기부담금은 선택형 기준으로 급여 비급여 10% 공제 또는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 이후 보상해주는 실비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도 4월부터 2021년도 6월 31일까지 판매한 3세대 실비보험은 선택형 기준으로 자기부담금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였으며 이때부터는 3대 비급여 특약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들은 자기부담금이 3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하는 실비보험은 4세대 실비보험으로 불리며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공제 이후 보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상해주는 좋은 실비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험금 청구는 바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실비보험뿐만이 아니라 진단금이나 수술비, 입원비 등등 모든 보험이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금 청구서 서류라는 거를 작성하게 됩니다. 서류가 아닌 어플이나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보험금 청구서 서류를 작성하고요. 근데 이 보험금 청구서에는 우리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인 주민번호, 주소, 직업 이런 것들이 전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다녀온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마음대로 열람하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이력은 ICPS라는 보험신용정보종합 시스템에 남게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내가 그냥 가입한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만 했다고 해서 여기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A사던 B사던 손해보험이던 생명보험이던 이 청구 이력을 모든 보험회사가 조회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고 하면은 내가 신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내 청구 이력들을, 내가 병원에 갔다 온 이력들을 모든 보험회사가 전부 열람할 수 있고, 신규 보험 가입 시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 고지사항이 있는데요. 이 고지사항에는 크게 5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력들을 물어보고요. 3개월 이내에 마약, 혈압 강화제, 신경안전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복용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로 통해서 추가검사, 재검사를 하신지 물어보고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통원, 계속하여 30일 이상치의 투약을 하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 11대 질병으로 진찰 또는 검사를 받았는지도 물어보게 됩니다. 크게 5가지를 이렇게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절대로 이건 속여서는 안 됩니다. 빠짐없이 반드시 보험회사에 꼭 알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알릴 의무를 제대로 안 알리고 고지사항을 위반했다고 하면은 보험금 지급 시에 거절이 된다던가, 심각한 경우에는 보험 자체가 강제 해지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말 안 하고 3년만 버티면 된다, 어차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2년 전에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를 받았고 9개월 전쯤에 약 일주일치를 처음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은 1년 이내에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2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해당이 안 되고요. 3개월 이내에 진단 시에도 해당이 안 되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은 당연히 안 되고요. 약 30 이상치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릴 의무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다 진행했다고 하면은 막상 심사를 올려보면은 가입 거절이 된다던가, 심사 의견,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고지하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알릴 의무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보험금 청구 이력을 조회해보니 병원에 다녀왔던 사실들이 있어. 2년 전에 어떠한 질병으로 어떠한 검사를 받고 어떤 결과와 현재는 어떤지를 묻고요. 9개월 전에 어떠한 질병으로 약을 처방을 받았는지, 그리고 현재도 계속 먹고 있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한 정보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것 때문에 진짜 골치가 너무 아픈데요. 고객님들께서는 병력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심사를 넣어보면은 그동안의 보험금 청구 이력 때문에 가입이 미뤄지거나 제한되거나 거절되거나 고객님들께서 막 화나셔가지고 난 내기 못하겠다 해서 가입을 못한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게 없는데도 가입이 제한되는 안타까운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도수치료라던가 비급여 주사,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심사에서 정말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보험 가입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은 청구 자체를 미루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청구를 해야 한다는 걸까요?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 사유 발생한 이후로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마지막으로 내원하실 때 서류만 미리 발급을 받아 놓으신 다음에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보험금 청구를 한 번에 모아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보험금 청구를 하실 때 좀 더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알리르무 사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병원에서 입원이나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은 청구를 안 해도 어차피 입원 수술은 5년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치료 후에 바로 청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청구하셔가지고 보험금을 최대한 빨리 수령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병원에서 혈압이 높아가지고 고혈압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좀 수치가 높다고 약을 처방을 받았다고 하면은 5년 이내의 고지사항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미룰 필요 없이 그때그때마다 치료 직후에 바로바로 청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3개월 이내 의료인이 1년 이내에 추가검사, 재검사 이 부분이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달 전에 병원에 다녀와서 알리르무에 해당이 되더라도 고지사항에 벗어날 때까지 한 달만 기다리신다고 하면은 알리르무에 아무 문제 없이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자주 병원에 내원하는 두통이라던가 방광염, 가슴 통증, 아니면 배 아파서, 머리 아파서 이런 것들은 단순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정말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질병 중에 하나다 보니 고지사항에 최대한 벗어나서 알리르무에 해당이 없게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험금 청구 기간이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나요?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험을 무사히 가입을 하신 뒤에 그동안 모아놨던 보험금 청구를 한꺼번에 하시면 되는 거고 알리르무도 성실하게 지키셨으니까 나중에 보험금 지급받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내가 지금 현재 보험의 상태가 완벽해서 난 더 이상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어. 나는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 그냥 평생토록 이 보험만 가져가면 돼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내용 상관없이 마음껏 청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보험금 청구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첫 번째였습니다. 꼭 기억하셔가지고 청구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서류에 서명을 함부로 했다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암보험, 수술비보험 같은 보험들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그냥 언제는 보험금만 그냥 바로 통장에 입금해줬는데 갑자기 언젠가는 조사가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누구나 당황하고 겁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누구든지 조사를 받을 수 있고요. 조사를 받을 시에는 조사 담당자와 충분하게 협조를 하셔야지만 보험금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서 만나자, 몇 시에 만나자,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에 서명이 필요하다 등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조사가 나왔을 때 협조를 하더라도 함부로 서명을 하면 안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내가 현재 보험이 전혀 관심 없고 추후에도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상관이 없지만 내가 보험을 하나라도 가입하고 있다면은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이 나한테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이 내용은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게 아닌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일 때 조사가 나올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보험사의 요청 서류를 거부했을 때 조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당연하고요. 어떤 질병을 진단받았는지, 어떤 치료를 하였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병원비가 얼마나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서류에 분명히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나오거나 그냥 아예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근거 자료나 서류가 미흡하거나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이야기한 내용과 검사 결과가 조금 다르거나 서류 내용이 다른 내용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부가 좀 의심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피곤해서 기력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게 단순한 약이 아닌 고지혈증 약이라던가 이렇다고 하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부터 될 수 있고 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보험금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비합리적으로 책정이 된 경우라면 조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청구 금액이 25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조금 합당할까요? 당연히 의심이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잉 의료행위가 의심되거나 이런 의료행위가 많아가지고 적발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라고 하면은 조사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의든 실수든 고지 의무의 위반 사항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되거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으로 고액권의 청구를 진행한 경우라고 하면은 조사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조사는 보험금 청구 이후 조사자가 배상이 되고 이런 연락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조사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약속을 잡고 언제 어디서 이렇게 만나자 되는 거죠. 그리고 대면 자리에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서류를 보여주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니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서류 중에서 꼭 작성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는 반면에 서명을 하면 안 되는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가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헷갈려하고 문의가 많은 서류 중 하나인데요. 보통 이 서류를 작성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게 된다고 하면은 막 조사 담당자들께서 굉장히 상냥하게 젠틀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동의서에다가 서명을 요청하면서 사인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친절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별 의심 없이 서류에 서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자문 동의서는 내가 다녀왔던 병원의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받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보험회사와 연계가 되어 있거나 뭐 좀 제휴가 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보험금을 받는데 가정 속에서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무작정 의료자문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보험회사도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해 자문 등의 조사 과정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할까요? 먼저 조사 담당자에게 내가 의료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물어보고요. 이 이유가 내가 듣기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서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의 상태를 제일 잘 아는 내 담당자, 내가 다녔던 병원 의사에게 추가적인 소견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합의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고 보험회사 측에서도 무조건 다른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맞는 또 다른 대응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동시 감정 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나도 보험회사도 아닌 제3의 상급병원의 본인과 보험회사가 함께 감정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에 제가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당연한 권리이며 이 경우에는 모든 검사 비용은 보험회사 측에서 전액 부담하니 금전적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동시 감정 제도를 이용해서 보험회사에 연계된 병원이 아닌 중립적인 제3의 병원에서 자문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쪽에 치우친 결과가 아닌 정확한 감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보험금 조사 시 함부로 서명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명을 하면 안 되는 서류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요청한 경우가 있는데요. 조사 담당자들이 보험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서류라고 말을 하지만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는 순간 보험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수년간 청구를 진행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단순 병원에 다녀온 내용까지 어디 어떠한 약까지 처방받았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고의적으로 알릴 의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데 요청을 받아가지고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내 보험금 청구에 불리한 치료 이력들이 나오거나 혹은 청구하는 별개인 다른 이유로 골치 아픈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류는 공단 자료와 비슷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결제를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를 하실 텐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을 서류에 사인해서 알려준다고 하면은 해당 내용을 기점으로 그 이전 병원들을 전부 조사한다던가 모든 의료 기록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서류들은 필수로 서명을 해야 하는 서류들이 아니다 보니까 동의나 서명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사 담당자가 배정이 되었을 때 서명을 해주지 말아야 할 혹은 서명을 해주더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모든 서류에 서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도 확인을 해볼 권리가 있고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동의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같은 경우에도 서명해 주실 때에는 꼭 병원명과 유효기간 날짜를 명시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병원명이나 구체적인 날짜가 기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병원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방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상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실비보험 청구를 치료 직후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청구 이력 때문에 추후 보험 가입에 손해가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보험 가입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기다리셨다가 청구를 하시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이후 조사를 나온다고 연락을 받게 될 텐데 꼭 서명을 해야 될 서류와 서명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서류에 대해서도 양쪽 의견이 안 맞다고 하면 또 중재하는 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살면서 내가 보험을 하나라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고 언젠가는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보험을 가입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나 아니면 동료분들에게 해당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널리 이 오늘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대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